전북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진정으로 관심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나쳐온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갔나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을 봤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길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관심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고정문에 나가보면 길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셀 수도 없이 많고 전봇대 근처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이 질서 없이 나뒹구는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많은 쓰레기는 누가 치울까요? 구정문을 돌아다니다 보면 누가 봐도 나이 많으신 할머님, 할아버님들께서 작은 리어카 하나씩 들고 나와 처리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또래로 보이시는 분들이 말이죠. 제가 길을 지나면서 관찰을 해봤는데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곳도 아니더라고요. 없는 곳도 몇몇 군데 있었지만 대부분 흡연자를 위한 재떨이나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길바닥은 쓰레기 거리라고 해도 될 만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이 치운다니 뭔가 모순적이고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의 주제, 결코 작지 않은 사람들로 오늘의 방송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우리의 쓰레기들을 치워주시는 걸까요? 그분들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적잖이 18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약 650만 명이므로 4명 중 1명꼴로 폐지를 줍는 셈인 거죠. 저번 방송에 언급했던 취준생, 청년 실업자보다 많은 숫자네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50%에 가깝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고 하죠. 노인분들이 주신 폐지는 1kg에 50원, 깔끔한 책은 1kg에 110원씩 쳐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단가마저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한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한 달에 번 돈은 고작 7만 3천 원. 생각해보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기본적인 월세, 공과금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정말 기본적인 식비를 추가하면 적어도 50, 정말 최소 50만 원일 건데요. 한 달 7만 3천 원이면 하루 종일 컵라면으로만 2끼를 채운다 했을 때 13,000원밖에 남지 않는 돈입니다. 노인분들의 생계 유지가 얼마나 힘든지 실감되시나요? (2013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도심에 있는 고물상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나 주거지역엔 고물상을 차릴 수 없다, 300평 이상 되는 고물상만 전자제품을 처리할 수 있다 등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도심에 있던 많은 고물상이 문을 닫게 되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은 폐지를 팔 곳조차 잃게 됐습니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중국 수입이 규제되면서 폐지 단가가 더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폐지 줍는 노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의 내용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가격이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령과 재산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해법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을 보전해주면 폐지수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러한 법안에 대해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폐지를 줍는 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뛰어들 수 있다며 기존의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격한 경쟁에 휘말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법안이었지만 노인들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도 말했듯 그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건네는 우리의 손이 결코 그들을 편하게 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기에 더 조심스럽고 안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분들이 폐지를 줍고 계신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이에요. 남영도 기자의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폐지 줍는 노인분과 동행하며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우선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식 몰래 폐지를 줍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의 신변이 드러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말이죠. 동행했던 폐지 줍는 노인분은 차마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도 죄송스러운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폐지 줍는 노인은 키는 145cm 남짓, 몸무게는 40kg이 될까 말까 싶은 그런 분들이죠. 꼭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8년 전까지만 해도 솜씨 좋은 중식 주방장이셨다고 합니다. 그땐 TV에도 나왔다며 허심탄회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았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뇌경색이었는데요. 1분 1초 빨리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유증으로 왼쪽 몸이 굳은 거죠.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180도 바뀌었고 주방장 일은 꿈도 꿀 수 없게 된 거죠. 일을 그만두자 밥줄이 끊겼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돼버린 겁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있지만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벼랑 끝에 시작한 게 폐지 줍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몸도 마음도 고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제대로 모으지도 못했던 게 폐지가 많이 나오는 가게는 이미 다 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분들끼리도 상당히 견제가 심하고 폐지 다툼이 심하다고 해요. 심지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걷기만 해도 힘에 부쳤다고 해요. 그렇게 8년을 폐지를 주우니 폐지를 따로 챙겨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가끔 따뜻한 도움도 받으니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 역시 생계를 잇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날 번 돈은 11,000원. 이마저도 상당히 많이 번 것이라고 하는데요. 1시간당 3,000원을 번 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쓰기도 아까워 점심은 편의점 우유 하나가 끝이라고 하네요. 이들에게 고물상과 폐지 줍는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 곳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근무 환경은 한없이 열악하기만 했는데요. 100kg이 넘는 수레를 이끌며 좁은 골목골목을 지나다 보니 작은 오토바이부터 큰 트럭까지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수레를 이끌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은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서울에서만 21명이 달했습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적은 금액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8년 4월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인 폐지 줍는 노인 2,425명 중 35%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51%가 월소득 10만 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생계, 일자리, 돌봄, 안전 4개 부분에서 각각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중 핵심은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현물 지급 정책은 한시적이라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활용해 폐지 줍는 노인들을 공공일자리로 끌어들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죠.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의 35%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요. 이 말은 즉 폐지 줍는 노인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태조사 결과 폐지 줍는 노인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폐지 줍는 노인 218명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는 22명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한 것이죠. 심지어 이 사업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노인분들은 잘 알지 못하시고 한 할머니께서는 구청을 찾아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자리가 나면 전화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로 깜깜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악구 노인 청소년과 관계자는 매년 초 동주민센터 등 각 기관 전광판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노인 일자리 사업 채용 공고를 올리는 등 홍보를 하고 있지만 모든 어르신을 연계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해당 사업을 잘 모르거나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늙은이를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기관에서 좋아할지 의문이라며 고개를 저은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해요. 이를 통해 한 가지 느꼈어요. 사회에 진출하기 두려워 폐지를 줍는 것이 일종의 도피처가 아니었나 싶어요. 남들 시선을 받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직업이 아닐까 해서 선택하셨을 것 같기도 해서요.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폐지 줍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생기 유지를 위해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오늘도 길거리에서 우리의 쓰레기를 치우고 계신 건 아닐까요? 구정문에 질서 없이 나뒹구는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보고 무단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고 그걸 치우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에 밟혀 오늘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맨손으로 오염된 쓰레기를 만지고 자신의 몸 무게보다 2배에서 3배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하루에 단돈 10,000원을 벌면 많이 번 거라고 좋아하시는 노인분들의 현실. 번 돈으로는 손자에게 10,000원이라도 더 쥐어주기 위해 밥은 우유 하나로 때우시는 상황.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그들의 생활고와 고충에 관해 관심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수입과 폐기물 수출이 제한되면서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그들 손에 돌아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대비 폐지 비용이 7.8%가량 감소했다고 해요. 계속해서 폐지값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많은 관심과 제도적 차원의 도입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의 방송도 마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오늘은 권진아의 끝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신예진, 기술의 김동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채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